집. 어, 어머니, 저희 집엔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냐니? 내가 내 아들 집에도 맘대로 못 와보니? 넌 올 때마다 그 소리더라. 어서 오라고 반겨주진 못할 망정. 그게 아니라 너무 갑작스럽게 오셔서 오실 때 연락이라도 하고 오시면 제가 준비할 텐데 집이 지금 엉망이라서요. 저도 곧 나가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불시에 오는 거다. 너가 이렇게 게으름 피우고 있을까봐. 아니 집에서 일한다는 애가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해놓고 뭐 하는 거니? 그렇게 바빠 보이지도 않는구만. 집 꼴이 이게 뭐니? 우리 성한이가 이런 집에서 산다는 거야? 요새 기침이 잦다더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네. 요새 작업이 많아서 집안일에 집중할 시간이 없어서요. 근데 정말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은 요 앞에 백화점 강의 듣고 오는 길이지. 마침 점심 먹을 때잖니? 그래서 밥 좀 먹으려고 왔다. 배고프니까 얼른 밥 차려라. 밥이요? 아, 어머니, 제가 점심 약속이 잡혀서요. 이제 나가려던 참인데 갑자기 밥을 차려달라 그러시면 그래서 밥 좀 얻어 먹겠다는데 나가란 거냐? 간단히 차리고 나가. 그럼 되잖아. 그게 지금 해드릴 만한 재료가 없어서요. 쌀도 없고요. 즉석 밥이라도 괜찮으시면 데워드릴까요? 반찬도 몇 개 없긴 한데. 즉석 밥? 아이 무슨 가정집에 쌀도 없니? 우리 성한이가 비실비실 마른 게 다 못 얻어 먹고 다녀서구만. 아니 네가 어디 회사라도 다니면 내가 이해를 한다. 끽해봐야 집에서 그림 찍찍 그리는 일밖에 안 하면서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면 어쩌잔 거야? 아유 가뜩이나 대기업 둔 아들 어떤 여자랑 결혼했는지 사람들이 하도 물어봐서 하잘것없는 그림 그린다 답할 때마다 창피해 죽겠는데 집안일이라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도 엄연히 돈 받고 일하고 어떨 때는 남편보다 바쁠 때도 많아요. 집안일도 남편이랑 나눠서 하기로 했고요. 근데 자꾸 이렇게 오셔서 뭐라고 하시면 저도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럽긴. 네가 똑바로 못하니까 당황스럽지. 네가 평소에 잘해놓고 살면 내가 오든 말든 그게 뭔 상관이겠니? 아유, 내가 우리 아들 집에 올 때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일단 그렇게라도 밥 대충 차려라. 김치찌개도 좀 끓이고. 김치찌개요? 어머니, 저 지금 가봐야 되는데 업무 미팅이라 늦으면 안 되거든요. 차라리 배달을 시켜드릴까요? 배달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배달 음식에 조미료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깟 그림 업무가 뭐 그리 중요하다 그래. 돈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잔말 말고 얼른 끓여. 이렇게 핑계대고 있을 시간에 진작 끓였겠다. 아, 얼른 나가봐야 되는데. 그날 저녁, 집. 엄마 다녀갔어? 엄마가 만든 것 같은 반찬이 좀 있네. 말도 마. 오늘 점심에 업무 미팅 있다 했잖아. 계약 연장 얘기도 할 거라 되게 중요한 자리였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오신 거야. 오자마자 배고프다고 밥 차려달라 하시고. 집에 준비된 게 없어서 집에 있는 반찬이랑 해서 간단히 차려드리려고 했는데 무조건 찌개는 있어야 된다 하셔서 그거 끓여드리고 오느라 10분 늦었지 뭐야. 물론 담당자가 이해해주긴 했는데 알잖아. 나 같은 프리랜서는 이미지가 중요한 거. 살얼음판을 딛는 기분이더라고. 어찌저찌 미팅 끝내고 집에 오니깐 반찬을 해놓고 가셨더라고. 재료도 부엌 바닥에 다 널려있고. 물론 반찬 해주신 건 감사한데 어차피 우리 집에서 밥 잘 안 해먹기도 하고 가뜩이나 피곤한데 부엌 청소하느라 너무 힘들었어. 요 몇 달은 불쑥 안 찾아오셔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찾아오시네. 엄마가 또 불쑥 찾아왔다고? 아, 난 약속하고 온 줄 알았어. 저번에도 그러지 말라고 왜 말했는데 왜 또 이러는지 모르겠네.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그리고 다음에 또 그러면 그냥 미팅하러 가. 업무에 방해되면 안 되잖아.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어떻게 그래. 당신이 최소한 연락은 하고 오시도록 말 좀 잘해봐. 저번에 당신이 말했을 때 좀 듣는 눈치셨잖아. 그래서 몇 달 동안 안 오신 거고. 알았어. 내가 말 잘해볼게. 아무튼 고생 많았어. 왜 당신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모르겠다. 어머니가 날 마음에 안 들어 하시잖아. 결혼할 때부터 내 직업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고. 그때 기억나? 상견례장에서 내 직업이 말이 프리랜서지 그냥 백수 아니냐 해서
엄마가 화내려는 거 간신히 내가 말린 거. 그때만 생각하면 아찔하다니까. 아까도 어차피 집에서 그림 그리는데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해놓냐고 뭐라 하시더라고. 어머니 그럴 때마다 자존감이 팍팍 깎여. 난 좋아서 하는 일이고 나름 성과도 인정받아서 직장인 월급 정도까진 받는데. 엄마가 옛날 사람이라 그래. 어른들 인식이 그렇잖아. 꼭 회사를 다녀야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들어. 난 당신 자랑스러워. 고마워. 그래도 당신이 내 편이라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그럼 당연히 난 당신 편이지. 우리 여보, 오늘 스트레스 만땅이라 피곤하겠다. 내가 이따 어깨 주물러 줄게. 다음 날 전화. 여보세요? 언니, 나예요. 집이에요? 아, 네, 작업 중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 우리 엄마 생일인 거 알죠? 엄마가 내심 언니가 직접 생일상 차려주는 거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나도 그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재료 준비하고 요리도 미리 연습해놔요. 괜히 또 와서 엄마 성질 돋구지 말고요. 네? 저녁에 같이 식사하기로 한 거 아니었나요? 제가 오전 작업이 있어서 생신상 차려드리기엔 힘들 것 같은데. 제가 요리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언니, 해도 정말 너무하네요. 솔직히 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요. 원래 결혼하고 처음 맞는 시어머니 생신은 며느리가 직접 차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재작년에 안 그랬잖아요. 그냥 선물만 덜렁덜렁 들고 왔죠. 그것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선물이었고요. 작년 생일은 언니 어머니 돌아가셔서 어쩔 수 없다 치고요. 그럼 이번 생일에는 성의를 좀 보여야죠. 솔직히 우리 엄마가 언니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라도 만회를 해야죠. 그래야 엄마도 친구들한테 며느리 조건은 좀 딸려도 시부모님한테 잘한다 정도는 자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새 엄마 친구들 모임에도 잘 안 가요. 다들 며느리 자랑하기 바쁜데 엄만 자랑할 게 없다면서요. 그러니 이번이 기회라고 내가 말해주는 거예요. 요리도 배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솔직히 우리 오빠랑 결혼할 생각 있었음 요리는 시집 오기 전에 미리 배워놨어야죠. 나도 그랬는걸요? 아가씨 말도 물론 맞지만 제가 사실 요리도 못하고 해서 안 그래도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데 더 마음에 안 들어 하실까 그것도 걱정이에요. 어머니 생신인데 제가 분위기 더 망칠까 봐요. 그러니까 잘 준비하면 되죠.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바라는데 안 해주는 것도 그거대로 점수 깎이는 일 아닐까요? 내가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 알려줄 테니까 그것만 준비해와요. 내가 옆에서 말도 거들고 그럴게요. 저도 언니 올 때마다 집안 분위기 안 좋아지는 거 불편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요. 알았죠? 알았어요. 네, 그럼 끊을게요. 네, 들어가요. 아,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침 생신상까지 차려드린 정성을 봐서라도 나 좀 이쁘게 봐주시겠지. 그래, 한번 해보자. 남편도 언제까지 나랑 어머니 사이에서 눈치 볼 순 없으니까 내가 좀 더 노력해야지. 일주일 후, 시댁. 나 좀 도와줄게. 어제부터 하루 종일 청소하고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엄마 생일상 차리는 거니까 아들인 나도 도와야지. 정인이 지금 같이 준비한다면서 아직도 안 일어나네. 괜찮아, 내가 하기로 했는걸. 당신도 가서 좀 더 자. 괜히 어머니께서 당신도 부엌 드나들었단 거 알면 싫어하실라. 어제도 그랬잖아. 그냥 나 혼자 할게. 이미 집에서 연습 많이 해서 빨리 준비할 수 있어. 그래도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그러지. 갑자기 생신상을 받고 싶다 하셔선 내년부턴 그냥 원래대로 저녁 식사만 같이 하는 걸로 해. 요즘 누가 이렇게 해? 아유, 이렇게 시끄러. 잠을 못 자겠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아직 준비 중이라 좀 더 들어가서 주무세요. 네가 좀 시끄럽게 하니. 그리고 성은이 넌 부엌에 왜 있냐? 내가 남자는 부엌 드나드는 거 아니라고 했지. 뭐 잘난 와이프 뒀다고 졸졸 따라다녀. 어제도 그러더니. 너가 성은이까지 깨웠냐? 이런 식으로 내 생일상 차리는 거면 하지 마라. 엎드려 절받기식으로 생일상 받고 싶지 않으니까. 엄만 뭘 또 그렇게 말해요. 자식이 부모님 생신상 차리는 게 당연하지. 어제도 인주 하루 종일 고생했잖아요. 그러니 좀 거들어 줘야죠. 여보, 저기 가 있으라니까.
참나. 며느리면 당연히 해야지. 아무튼 TV가 세상을 망치고 있다니까. 죄다 TV에서 남자들이 집안일 다 하고 며느리한테는 아무것도 시키면 안 된다는 식으로 몰아가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귀한 대접 받는 며느리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집안이 부자거나 본인이 능력이 좋거나. 넌 둘 중 하나도 해당이 안 되잖니. 그러니까 옛날 하던 대로 며느리 역할 해내면 되는 거야. 너도 마찬가지고. 대기업식이나 다니면서 와이프 조금이라도 고생할까봐 졸졸 쫓아다니는 게 얼마나 안 좋아 보이는 줄 알아. 내가 너 그러려고 공부시키고 좋은 대학 회사 보낸 줄 알아? 엄마는 그게 무슨 상관이라 그래요. 여보, 내가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가서 쉬어. 어머니, 제가 다 할게요. 그니까 좀 더 주무세요. 준비하려면 조용히 준비해라. 집안 식구들 다 깨우지 말고. 알았니? 네, 그럴게요. 여보, 얼른 들어가라니까. 알았어. 도움 필요하면 꼭 불러. 알았지? 아휴, 끝까지 저러네. 대체 집에서 어떻게 있으면 군기가 바짝 들어가 있니? 아무튼 마음에 안 들어 죽겠다니까. 잠시 후. 나와서 식사들 하세요. 아, 언니 미안해요. 제가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 요즘 잠이 좀 많아져서요. 그래도 좀 도와주지. 알람조차 설정 안 한 것 같던데? 무슨 소리야. 나도 일찍 일어나려고 했어. 원래 시어머니 생신상은 며느리가 차리는 게 맞는 거야. 그래도 구색은 갖췄네. 어디 맛 좀 보자. 그래, 엄마. 언니가 그래도 엄마한테 점수 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인주 고생 많이 했어요. 집에서도 엄마 맛있는 거 해드린다고 연습을 얼마나 했다고요? 입에 맞으셔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이게 뭐야? 이걸 갈비찜이라고 만들었어? 아주 고기도 푸석푸석하고 양념도 짜고 이걸 먹으려고 만든 거야. 좀 짜긴 하네. 언니, 내가 말했잖아요. 엄마 간 세게 들어간 음식 별로 안 좋아한다고. 입에 안 맞으세요? 간 세게 안 하려고 주의하긴 했는데. 맛있는데? 입에 딱 맞는데 이게 짜다고? 오빤 이게 안 짜? 집에서 대체 얼마나 짠 음식을 먹은 거야? 음식이 죄다 짜네. 밥도 질고. 먹을 게 하나도 없다. 아이, 그 정도까진 아니잖아요. 맛있지 않아요? 맛있긴 뭐가 맛있어. 아침부터 입맛만 버렸구만. 기대한 내 잘못이다. 됐다. 안 먹는다. 잠이나 더 자야지. 어머니! 나도 웬만해선 언니 편 들어주고 싶은데 안 될 것 같네요. 연습한 거 맞아요? 음식이 맛이 없어도 너무 없다고요. 나도 들어가서 잠이나 더 잘래. 이렇게 가면 어떡해. 엄마! 한 술이라도 더 뜨고 가요. 인주가 얼마나 정성 들여 차린 음식인데. 야! 너까지 가면 어떡해! 됐어, 여보. 음식이 입에 안 맞는데 억지로 드시라 할 순 없잖아. 내가 이래서 상 차리기가 겁났던 건데. 그래도 연습 많이 해서 엄청 맛있게는 아니라도 먹을 만한 정도는 했다 생각했는데. 먹을 만한 정도가 아니라 맛있어. 엄마랑 동생이 괜히 저런다니까. 내가 다 먹을게, 걱정 마. 이렇게 맛있는 음식 못 먹으면 본인들 손해지. 당신도 억지로 먹을 필요 없어. 뭘 억지로 먹어? 제일 맛있는데? 이거 다 집에도 싸가자. 당신 고생 많았어. 당신도 얼른 먹어. 그리고 아까 들었던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들어. 아니, 요즘에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려준다고 아주 복에 겨웠다니까. 못 먹으면 지네들 손해지. 당신이라도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좀 서럽긴 하네. 나름 잘해보려고 했는데. 에이, 오히려 내가 미안하지. 나한테 시집와서 당신이 참 고생이 많아. 다음부턴 그냥 저녁에 식당에서 밥 먹는 걸로 해. 내가 그렇게 말해놓을게. 아침부터 이게 무슨 고생이야. 그러게. 어머니한테 점수 따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점수 굳이 안 따도 돼. 당신은 이미 나한테 100점 만점 배우자인걸. 고마워. 내가 여보 덕분에 힘낸다니까. 그날 저녁 식당. 식당 밥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긴 맛있네. 아니면 아침에 너무 맛없는 음식을 먹어서 상대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걸 수도 있고.
그러게. 여긴 진짜 맛있네. 다른 데 같았으면 그렇게 맛있는 줄 몰랐을 것 같은데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사람 면전에 대고 무슨 그런 말을 해요.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너가 인주 보고 생신상 차리라고 했다며. 그래놓고 이러면 어떡해. 내가 뭘? 난 도와줄 만큼 도와줬어. 언니가 요리를 이렇게 못할 줄 내가 예상이나 했겠어? 웬만큼은 할 줄 알았지. 난 평소에 어떻게 하고 사는지 아니까 기대도 많이 안 했는데 그 이하로 만들어 올 줄은 예상도 못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잘해보려고 했는데. 여기 한정식으로 유명한 집이니까 맛있게 많이 드세요. 그리고 이거 선물이에요. 그래, 엄마. 비록 언니가 생신상을 잘 못 차리긴 했지만 그래도 정성이잖아. 이렇게 선물까지 준비했으니 오늘은 이걸로 넘어가자. 넘어갈 정도가 돼야 넘어가지. 아, 지갑이네? 네, 저번에 보니까 어머니 지갑이 좀 낡은 것 같아서요. 인주가 엄마 선물 고른다고 백화점을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몰라. 이쁘지 않아? 딱 엄마 취향인 것 같은데? 이게 내 취향이라고? 나 이렇게 번쩍번쩍한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리고 지갑 선물하면 안에 현금 넣어야 되는 거 모르니? 그래야 지갑 선물이 의미가 있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텅텅 빈 지갑을 선물로 줄 수 있어? 엄마는 참. 그건 미신이지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 에이, 그래도 센스지. 언니 센스 부족한 건 알았지만 그래도 지갑 선물할 땐 10,000원짜리라도 넣어서 주는 게 매너예요. 언닌 나보다 5살이나 많으면서 그거 하나 몰라요? 제가 그것까진 생각을 못해서. 됐다. 내가 너한테 뭘 바라겠니? 그냥 영수증이나 줘라. 디자인이라도 내 취향으로 바꾸련다. 여기요. 저랑 같이 가세요. 대중교통으로 백화점 가기 좀 번거롭잖아요. 됐어. 보나마나 직원이 어떤 사이냐고 물을 텐데 그렇게 자랑스럽지도 않은 며느리 굳이 남한테 보이고 싶지 않다. 엄마 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해요? 사람 성의가 있지. 그럼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성이니까 좋은 척이라도 하란 말이냐? 아주 며느리 눈치 보여서 살 수가 없겠구만. 어쩜 저렇게 마음에 안 드는 행동만 딱딱 하는지 그게 신기할 따름이다. 1시간 후, 차 안. 여보, 기분 많이 안 좋지. 미안해. 아침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괜히 내가 저녁까지 같이 있자고 붙잡은 거 같네. 저녁 식사라도 그냥 핑계대고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야. 아침에도 어머니 제대로 식사도 못 했는데 저녁은 맛있는 걸로 대접해야지. 그래도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네.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나 싶고. 뭘? 괜히 저러는 거야. 엄마가 원래 성격이 투박하거든. 동생도 살가운 성격은 아닌데 안 그래도 내가 아까 둘이만 있을 때 뭐라 했거든. 언니한테 그게 무슨 버릇이냐고. 앞으로는 내가 더 신경 쓸게. 정말 미안해. 여보도 바쁜데 우리 엄마 생일 챙겨주느라 신경 많이 썼는데. 그래도 당신이 옆에서 내 편 들어줘서 의지가 됐어. 안 그랬으면 왕따 당하는 기분 들어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좀 서글프기도 하네. 그래도 내가 노력을 하면 어머니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어질 거라 기대도 했는데 그게 아니란 사실을 오늘 제대로 느낄 수 있었어. 그래서 마음이 아파. 앞으로도 계속 봐야 할 텐데. 물론 당신 입장에선 그럴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둘이 주고 엄마나 동생은 그 외야. 그냥 이렇게 생일 때나 어쩌나 한번 보는 거지. 다른 날엔 볼 일 없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집에 갑자기 찾아오는 것도 내가 잘 얘기해 볼게. 오늘은 엄마 생일이라 말하기가 어렵더라고. 알았어. 나도 이제 받아들이려고. 그냥 나 자체가 마음에 안 드시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잠깐만. 전화 오네. 누구지? 모르는 번호인데. 여보세요? 네, 서인주 씨 되시죠? 여기 변호사 사무실인데요. 네, 맞는데 무슨 일로 전화 주셨어요? 임성순 씨, 그러니까 서인주 씨 고모 할머니 되시는 분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아마 그동안 왕래가 없어서 소식을 전달받지 못했을 것 같은데 서인주 씨가 임성순 씨 유산 상속을 받게 돼서요. 그래서 절차를 안내해 드리려고 연락했습니다. 네? 제가 유산을 받는다고요? 고모 할머니 유산을 제가 왜...
자녀분들이 일찍이 돌아가셔서 상속받을 직계가족이 없어서요. 유일하게 서인주 씨가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유산 규모도 꽤 커서 직접 만나서 안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저녁에 시간 되실까요? 제가 근처로 찾아가겠습니다. 아, 네. 일단 그때 시간 비워둘게요.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누구요? 고모 할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데 고모 할머니 유산을 내가 받아야 된다네? 고모 할머니라면 어렸을 때 잠깐 뵙고 그 뒤로 뵌 적이 없는데 돌아가신 줄도 몰랐고. 그래? 어쩌다 당신한테까지 유산이 넘어왔지? 직계 가족이 이미 돌아가시고 없다나 봐. 일단 자세한 얘긴 내일 모레 듣기로 했어. 이게 무슨 일인지 어안이 벙벙하네. 그러게. 나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보네. 이틀 후, 집. 변호사가 뭐래? 유산이 총 10억 정도 된대. 물론 상속세 빼면 그보다 적어지긴 하겠지만 금액이 그 정도 된다네. 뭐 10억? 유산이 그렇게 컸어? 그니까 나도 그렇게 큰 금액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우와, 그 큰 금액을 당신이 다 받는다는 거지? 이번 달 말 안으로 내 통장에 입금될 거래.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졌네. 고모 할머니께 죄스러운 마음도 드네. 어릴 때 뵌 것 말곤 찾아뵙지도 못했고 돌아가신 줄도 몰랐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나한테 오다니. 언제 납골당 가서 인사드리죠. 나도 정신이 멍하네. 그러게 말이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다음 날 전화. 네, 어머니. 아들한테 얘기 들었다. 너 유산으로 10억 받게 됐다며? 어, 벌써 남편이 말했어요? 네 시아버지 납골당 관리비 올려달라 해서 그거관에서 얘기하다 말이 나왔다. 아이 고모 할머니가 재력이 상당했던데 그것도 그 유산 너가 전부 받는다며. 이게 무슨 행운이니. 요새는 로또 1등 당첨돼도 그만한 돈 안 나온다잖아. 로또 1등 당첨된 것보다 더 귀한 행운이다. 아무튼 너무 잘 됐다. 네. 저도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혼란스럽네요. 얼굴도 잘 기억 안 나는 고모 할머니 재산을 제가 받아도 될지도 모르겠고요. 무슨 소리라는 거야? 변호사가 직접 전화와서 받아가라 했으면 당연히 받아야지. 10억이 어디 땅 파서 나오는 돈이니. 드디어 조상님이 우릴 돕나 보다. 암튼 잘 됐다 얘. 그 돈은 어떻게 할 셈이니? 글쎄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얘 천천히 생각해봐라. 돈 쓸 때야 많지. 맞다. 내가 너한테 줄 선물이 있는데 내일 모레 집에 좀 들러도 되겠니? 그때 별일 없지? 별일 있다 하면 너 편할 때 가고. 선물이요? 내일 모레 일정이 없긴 한데. 안 그래. 그럼 내가 집에서 점심 먹고 가마. 괜히 점심때 가면 너도 신경 쓰일 테니까. 그럼 한 2시 정도에 갈게. 괜찮지? 네. 그래, 그럼 그때 보자. 날 더운데 건강 조심하고. 요즘 여름 감기가 유행이잖니. 너처럼 몸 약한 사람들은 특히 조심해야 돼. 그럼 끊으마. 네, 들어가세요. 어머니 말투가 원래 이렇게 친절하셨나? 언제 온다고 말까지 해주시고, 무슨 날도 아닌데 웬 선물이지? 이틀 후, 집. 어머니 오셨어요? 밖에 많이 덥죠? 괜찮아. 이 정도 더위는 참아야지. 그나저나 너 살이 좀 빠진 것 같다. 아들한테 들어보니까 작업이 좀 많다 하더니 괜찮은 거야? 네, 괜찮아요. 응, 일단 이거부터 받아라. 이거 한약 아니에요? 갑자기 한약은 왜... 이게 기력 회복에 좋대. 너가 또 몸이 약하잖니. 그리고 뉴스에서 보니까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햇볕도 잘 못 쐬고 잘 움직이지도 않아서 면역력이 많이 약해진다 하더라고. 그 뉴스 보니까 딱 우리 며느리 생각나더라고. 그리고 네가 하는 일이 그림 그리는 일이잖니. 그것도 창작인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 이래저래 건강이 염려돼서 내가 몸에 좋다는 보약 해왔다. 하루에 2번 먹어주면 되거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먹으면 되겠더라. 밥 먹고 먹어야 되고 꼭 챙겨 먹어. 그리고 그동안 미안했다. 네? 뭐가요? 내가 너한테 좀 못되게 굴었니? 그동안 나 때문에 너 마음고생한 거 다 알고 있어.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랬던 것 같아. 내가 사실 우리 아들한테 거는 기대가 되게 높았거든. 대기업까지 들어갔으니까 자기랑 조건 비슷한 여자 만나서 살길 바랬던 것 같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내가 옛날 사람들 마인드라 네가 하는 일을 잘 모르기도 했고 존중도 안 했던 것 같아. 들어보니까 요즘 일러스트 작가가 그렇게 능력을 많이 인정받는다며? 내가 무식해서 그런 것도 몰라봐주고 미안하구나. 앞으로 내가 딸처럼 아껴줄 테니까 나한테 서운한 게 있다면 잊어버리렴. 정말 미안했다. 유산 받자마자 이렇게 사과를 한다고? 갑자기 태도가 변하니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 당황스러운 네 맘 잘 안다. 원래도 사과하고 싶었는데 이제야 용기를 낸 거니까 좋게 봐주렴. 아유, 내가 너무 오래 있었지. 작업에도 방해될 테니까 나 이만 가보마. 나오지 말아라. 벌써 가세요? 응, 가야지. 다음에 보자. 약 꼭 챙겨 먹고. 어머니!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지. 바로 가셨네. 갑자기 저러시니까 당황스럽네. 큰 유산 받았으니 이제야 아들 배우자로 인정해주겠다는 건가? 아, 좋게 생각해보려고 해도 자꾸 그런 생각이 드네. 그날 저녁, 집. 저건 뭐야? 웬 한약 상자가 있어? 오늘 어머니 오신다고 했잖아. 나 기력 약하다고 해오셨다는데 당신도 알다시피 나 한약 몸에 안 맞잖아. 옛날에도 함부로 먹었다가 일주일 내내 토하고 두드러기 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그렇다고 안 먹는다고 도로 가져가시라 할 수도 없고 일단 받아뒀지. 한약을 해오실 줄은 몰랐네. 그러게. 근데 엄마가 웬일이래? 한약까지 사오고. 아무래도 내가 유산을 크게 받아서 좋으신 것 같아. 말투도 다정하시고 이제부터 잘 대해주시겠다고 하네. 솔직히 좋게만 받아들여지진 않더라고. 내 조건은 여전한데 유산 받은 것만으로 이렇게 태도가 바뀌시니까. 하긴 그렇긴 해. 나도 느껴지더라. 우리 엄마가 이렇게 속물일 줄은 몰랐다니까. 그래도 앞으로 잘해준다니 그건 다행이다. 당신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잖아. 그렇긴 하지. 돈 하나로 일이 이렇게 풀리게 될 줄은 몰랐어. 그냥 좋게 생각하자. 엄마가 당신 돈 가로채는 것도 아니니까. 그치? 그냥 좋게 생각해야지 뭐. 다음 날, 집. 누구세요? 아가씨? 언니. 집에 있었군요. 지나가다가 언니랑 점심 먹고 싶어서 왔어요. 혹여나 약속 있어서 집에 없을까봐 걱정했네. 제가 요 앞에서 초밥 도시락 싸왔거든요. 점심 식사 아직 안 했죠? 같이 먹어요. 안 그래도 점심 먹으려 하긴 했는데, 아가씨 집 저희 집에서 한참 멀지 않아요? 근데 요 근처에 약속이 있었어요? 네, 약속 끝나고 바로 집 가기도 아쉽고 언니랑 간만에 수다도 떨고 싶더라고요. 언니, 기억나요? 오빠랑 한참 연애할 땐 나랑 친구처럼 쇼핑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잖아요.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결혼하고 나선 왜 그렇게 못했나 후회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긴 했죠. 앞으로는 그때처럼 잘 지내요. 제가 동생이니까 언니 잘 모실게요. 뭘 그렇게까지. 그리고 언니, 사실 이건 엄마한테도 얘기를 안 했는데요. 사실 우리 집이 많이 어렵거든요. 남편이 얼마 전에 실직을 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요. 요즘 경기가 말이 아니잖아요. 남편이 바로 회사 알아본다고는 했는데 영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저도 도와줄 게 없어서 답답하고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언니 그 유산 바로 쓸 거 아니면 저 좀 빌려주면 안 돼요? 예전부터 남편이랑 저랑 조그마한 가게 하나 차리고 싶었거든요. 거창한 건 아니고 조그마한 빵집 차리고 싶었어요. 저도 제과 제빵사 자격증이 있고 남편도 예전에 잠깐 창업 경험이 있어서 우리 둘이 힘 합치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회사 다시 들어간다 해도 공무원처럼 정년까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언니가 좀 사업 자금 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한테 돈 빌리러 여기까지 온 거네요? 어쩐지 갑자기 살갑게 군다 했어. 어머니도 그렇고 다들 속보이기 왜 이래? 네, 염치 없지만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럼 평생 언니 편 해드릴게요. 엄마가 언니한테 뭐라고 해도 제가 다 막아드릴게요. 언니도 알죠? 엄마가 또 저한텐 꼼짝 못하는 거. 아, 네. 일단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유산 받는 것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도 변호사가 받으라고 했으니까 그냥 받아서 필요한 데 쓰면 될 것 같은데. 언니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치, 감기가 낯을 않네. 감기 걸렸어요? 네, 요즘 면역력이 계속 떨어지네요. 이래저래 스트레스도 많이 받다 보니 몸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요? 아유, 감기약이 마침 다 떨어졌네요. 아, 아가씨, 혹시 한약 몸에 잘 받아요? 한약이요? 네, 저 한약 완전 잘 드는데. 잘 됐네요. 어머니가 한약을 해오셨는데 제가 한약이 잘 안 받아서요. 혹시 드실래요? 잘 받는다 하면 효과 있을 것 같은데. 엄마가 그런 것도 사다 줬어요? 엄마도 빠르네요. 네, 저야 좋죠.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곧 내올게요. 잠시 후. 따뜻하게 데워왔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고마워요. 어, 향이 좀 역하긴 하네요. 하긴, 한약 중에 향 괜찮은 게 없긴 하지만. 어머니가 특별히 면역력에 좋기로 유명한 한약으로 지어오신 거래요. 어, 근데 이거 목이 너무 타는 느낌이 드는데요. 몸이 너무 이상해요. 왜 이렇게 자꾸 힘이 풀리지? 다리는 후들거리고. 아가씨, 괜찮아요? 몸을 왜 이렇게 떨어요? 아가씨, 아가씨! 정신 좀 차려봐요. 아가씨? 어떻게, 이게 무슨 일이야? 입에 거품까지. 일단 119 불러야겠다. 네, 거기 119죠? 사람이 쓰러졌는데요. 빨리 와주세요. 1시간 후, 병원. 네? 약에 독성 물질이 들어있다고요? 아니, 그게 무슨, 저희 시어머니께서 한약 지어오신 건데요. 면역력 증진에 좋다고? 잘못하다간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어디서 약을 지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목적으로 만들어진 약물 같은데요. 이거 까딱 잘못했다간 정말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어요. 이걸 한 무더기로 가져오신 거예요? 한 번 먹어도 심각한 장기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먹으라고 준 거면 거의 살해의 의도를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경찰에 신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정말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설마... 잠시 후. 성인아, 우리 딸 어디 있어? 여기에요. 갑자기 성인이가 거품을 물고 쓰러지다니 이게 무슨 난리니? 어디가 많이 안 좋대? 대체 무슨 일이야? 다행히 큰 이상은 없는데요. 위에 살짝 구멍이 났대요. 며칠은 입원해서 두고 봐야 된다 하더라고요. 몸에 독이 다 빠져나갔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요. 독? 독이 왜 성인이한테? 설마 그 약 성인이한테 먹였니? 역시 뭔가 아시는군요. 한의사가 약을 잘못 제조했길 바랬는데 역시 독성 물질이 든 약이란 걸 알고 나한테 줬나 보네요. 바로 약 얘기부터 꺼내는 거 보면 아니, 그게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의사 말이 어머니 말대로 꾸준히 먹으면 바로 사망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죽일 작정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인주야, 미안하다. 내가 할 말이 없다. 정말 저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아니 왜요? 제가 그렇게 싫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마음에 안 들면 며느리 죽일 생각까지 하죠? 그게 아니라 우리 아들을 위해서였어.
네가 받은 유산 10억 우리 아들한테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사실 내가 빚을 좀 졌거든. 애들은 모르는데 어떻게 하다가 빚이 생겨서 빨리 갚아야 되는데 그 와중에 너한테 돈이 생겼다 하니까 처음엔 널 회유해서 돈 좀 빌려볼까 했는데 그동안 내가 너한테 좀 못되게 굴었니. 너가 아무래도 안 줄 것 같아서 어떡하지 하다가 이렇게 된 거야. 나도 내가 제정신이 아닌 선택했다는 거 알아.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한 것도 알고. 정말 미안하다. 아, 기가 막혀서. 아니, 나한테 돈 빌리기가 힘들 것 같아서 죽이려고 했단 게 말이 돼요? 그냥 너 죽고 성환이가 네 유산 받으면 나한테도 떨어지는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졌다. 어쩐지 갑자기 잘해준다 했네. 차라리 속물인 게 낫네. 이렇게 뒤에서 사람 죽이려고 용 쓰고 있는 거보단. 제발 용서해 주렴. 나도 안 그래도 너무 후회할 짓을 하는 것 같아서 너한테 약 먹지 말라고 전화하려고 했어. 진짜야.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성환이한테만이라도 말 안 해주면 안 되겠니? 성환이한테 내가 알아듣게 잘 설명할게. 빚진 것도 모르는데 뒤에서 내가 이런 일 꾸며냈던 거 알면 애들도 충격받을 것 같아서. 그 와중에 자식들 앞에서 멀쩡한 척은 하고 싶나 본데. 어림없지. 이대로 경찰서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경찰서? 날 신고하려고? 그럼 날 죽이려고 했는데 신고를 안 해? 인주야,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제발 안 그러면 안 되겠니? 제발 부탁이다. 이미 늦었어. 꺼져. 인주야, 인주야. 앞으로 너 하라는 대로 다 하마. 그러니까 제발 경찰에 신고만은 하지 말아줘. 애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니?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 제발 조용히 넘어가자꾸나. 그래도 너가 직접적으로 피해본 건 아니잖니. 끝까지 체면이 중요하지. 체질이 한약이랑 안 맞아서 안 먹은 거지. 만약 안 그랬으면 먹었을걸? 뭐 결과적으로는 당신이 지어온 독약을 당신 딸이 먹게 됐지만. 그치만 그것만으로 벌이 끝났으면 안 되지. 지금까지 당신이 나한테 나쁘게 대한 것까지는 아들 사랑하는 마음이 저렇게 큰가 보다 하고 참을 수 있었어. 근데 이건 선 넘었지. 이걸 넘어가면 언제 또 내가 죽을지 어떻게 알아? 인주야, 제발. 나 정말 아들만 생각한 거야. 내가 어리석었지.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 주렴. 이미 늦었어. 바로 경찰서 갈 테니까 각오해. 인주야, 제발 가지 마라. 인주야. 아휴, 이를 어쩌면 좋아. 뒤도 안 돌아보고 가네. 내 인생 완전 끝났네. 아휴, 애들 얼굴을 어떻게 봐. 1시간 후 경찰서. 여보, 당신이 왜 경찰서에 와 있어? 성인이 왜 병원에 가 있고? 대체 무슨 일이야? 당신 엄마 신고하고 있었어. 어? 우리 엄마를 신고한다고? 왜? 당신이 나 독약 먹여서 해코지 하려 했어. 내 유산 10억 당신한테 가게 하려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빚 갚을 목적이긴 하지만. 그게 무슨 말이야. 알아두게 얘기를 해. 그게 말이 돼? 여기 약까지 한 무더기로 있어. 당신 동생이 나 대신 먹는 바람에 병원에 실려간 거고. 독성이 센 약이라고 하더라. 약 만든 업체까지 싹 다 고소하려고. 어떻게 사람 살리는 데 쓰이는 약을 이런 데 쓸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독약을 줬다는 거야? 우리 엄마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러게. 나도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러고 있네. 말릴 생각이라면 가. 난 무조건 당신 엄마 벌받게 할 거니까.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아무리 우리 엄마가 돈에 눈이 멀었다 해도 며느리 죽이려고 했던 게 말이 돼? 그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앞으로 두고 봐. 이틀 후 경찰서. 진짜 죽일 목적은 아니었다니까요. 이 약 판 사람이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고 몸이 점점 약해지는 약이라서 그래서 사온 거예요. 진짜 죽일 목적은 아니었어요. 성은아, 너가 여기를 어떻게... 병원에서 바로 잡혀갔다면서. 성인이도 대충 눈치챈 것 같더라. 내가 그저께 와이프한테 얘기 듣고 충격받아서 어제 하루 종일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엄마가 그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엄마 경찰 조사 받을 때 나와본 건데 정말 사실이네. 결과적으로는 인주 약하게 만들어서 유산 가려채려는 목적이었던 거잖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남한테도 그렇게 못하겠다. 다 너를 위해서였어. 그 돈이면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인주 걔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날 수도 있으니까. 뻥치지 마. 엄마 빚 갚으려고 그런 거잖아. 예전부터 느끼고 있었어. 무조건 부잣집 딸이랑 결혼하라 할 때부터 알았다고. 나 이용해서 한몫 챙기려는 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래? 정말 내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제 인주 얼굴을 어떻게 봐. 일단 인주 좀 설득해주면 안 되겠니? 어쨌든 피해본 건 없으니까 너가 잘 말해서 고소 취하해주든가 하면. 이 와중에 그런 부탁까지 한다고?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오늘부로 엄마 없는 셈 칠 테니까 엄마도 자식 없는 셈 치고 혼자 벌 다 받고 성인이도 그게 좋겠대. 경찰관님, 수사에 적극 협조할 테니까 남김없이 다 조사해 주세요. 다신 이런 일 없게요. 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엄마 풀어줄 생각은 안 하고. 이 나쁜 놈이. 야, 어디가, 거기 안 서? 야! 아이고,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아유, 내 팔자야. 아이고. 6개월 후. 그 뒤로 시어머니는 상해죄 및 살해 미수죄로 기소를 당해 징역 1년의 처분을 받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형량이 가벼웠지만 이참에 시어머니가 주문한 약품업체도 잡혀 중형을 받게 되어서 다른 피해자들이 생겨나는 건 막을 수 있었죠. 남편과 시누이는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이제야 차츰 현실을 받아들이고 시어머니와 연을 아예 끊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죄책감이 컸는지 저보고 자기 보는 것까지 괴롭다면 저를 놔주겠다며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모습을 보니 남편이 가엾게 느껴져 더 보듬어주고 싶더라고요. 늘 남편이 제 편에 서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난 일은 잊고 앞으로 잘 살자고 했죠. 시어머니가 감옥에 들어간 지금 그렇게 살고 있고요. 시누이는 아직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기도 하니까요. 저와 남편도 시누이 정신적 케어에 힘을 쓰고 있어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시어머니가 출소하겠지만 저희 가족 모두 시어머니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연락처와 주소를 바꿨어요. 남편은 필요하다면 이민도 고려해보자고 하고 있지만 그건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